중세의 경제. 그 정리하는 걸 보시면 경제 이 전 세계적으로 중세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중세란 부의 관심이 토지에 있는 사회야. 그래서 중요한 게 토지제도인데 토지제도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보시면 거둘 수취할치 즉 세금 걷는 거 수취제와 관련해서 이 수취제는 토지가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즉 비옥도에 따라서 몇 개 등급으로 상중하는 세 등급으로 그래서 토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고려 토지제도 고려 토지제도를 고려왕조 500년 전체를 놓고 얘기하면 역전노과 이러죠. 고려태조왕건이 너희 본분에 맞게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역분전하는 즉 고려를 세운 과정에 국론을 세운 충성도에 입각해서 공로 이렇다고 즉 일종의 공신전의 성격을 보여. 그리고 광종을 지나서 경종임금 때 시정전식과 그리고 성종을 지나서 10세기 말 목종임금 때 고칠개자를 써서 개정전식과 그리고 11세기 중반 전성임금 주인 문종 때 고쳤던 걸 다시 고쳤다 해서 다시 경자를 써서 경정전식과 여하튼 고려의 대표적인 전식과 체제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주었다 해서 시지를 해서 전식과 이러죠. 그리고 개경환도 직후에 강화천두기에서 개경환도 직후에 실시하는 녹봉을 과 등과에 따라서 토지를 주노라 해서 이 녹과전 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도 토지제도가 되는 과 등급에 따라서 해서 과전법 고려 전체를 놓고 보면 역전녹과 근데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고려 전기 요거 역식의 개혁인 거죠. 거기에 있는 게 첫째 고려태조왕건이 너희 본분에 맞게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해서 역분전 공로 즉 충성도에 입각해서 일종의 공신전의 성격을 보인다. 공로 즉 충성도라는 것은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관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그래서 4대 임금 광종을 지나 5대 경종 때 처음 시자 처음 정하였다 해서 시정전식과 이래. 다소 객관성을 띈다는 4개 등급하에 관리들의 등급 관품을 추가하게 돼. 그래서 이 공로에 따라서 하는 게 변형된 인품이라는 주관적 성격에다가 관품이란 객관적 성격을 추가해. 여기서 관품이라는 것은 뭐냐? 광종 때인 공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정전식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토지제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런지 20년 만인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칠개자, 고쳤다. 성종을 지난 목종 때. 그래서 인품을 빼고 주관적 성격인 관품을 1에서 18까지, 즉 일명 18품 전식과라 부르는 객관성을 유지해. 관품에 따라서. 그런데 이 개정전식과는 문신에 비해서 무신을 차별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별정직에 해당하는 한해가를 지급하였다는 특징도 있고 이래서 이 무신 차별 문제 때문에 11세기 초 현종 때 11세기 초 현종 임금 때 무신난의 선구라는 최강수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나. 그래서 11세기 중반경에 문종 임금이 고쳤던 걸 다시 고쳤다 해서 다시 경자를 써서 경정전식과 이래. 역시 기준서는 18품계에 따라서. 그럼 왜 뜯어 고쳤느냐? 이 무신차별을 다소 완화해서 문무차별 완화, 거기 문신차별 완화라고 돼 있네. 문무차별 완화 아니면 무신차별 완화 이러든지
그리고 한해과는 전시과에 흡수를 시켰고, 그리고 지급 대상은 전현직에서 현직으로. 그래서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제도가 역시 개경. 역시 개경인 수도가 땅값이 비싸다 해서 역시 개경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랬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화폐의 쓰임새, 유통이 부진하다. 부진한 이유인즉슨 뭐라고? 자급자족의 농업사이므로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겠다야.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겠다는 것은 내다 팔 일이 없다는 얘기야. 내다 팔 일이 없으면 상공업이 발달을 안 해요. 상공업이 발달을 안 하면 화폐가 널리 안 쓰여. 그래서 자급자족의 농업사이므로. 그리고 다소 질은 떨어지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 한반도가 만들었었다는 최초의 화폐, 고려 성종임금 때의 건원 중보라 불리는 철전이죠. 최초의 주주화폐, 건원 중보하는 철전이 재료가 세요. 그리고 최초의 구리로 만든 최초의 주주동전, 이건 누구? 12세기 초 숙종임금 때 대각사 의천의 건의를 받고 나타난 뭐라는 거예요? 해동 통보라는 동전이죠. 해동 통보.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최초의 지폐, 즉 종이돈. 최초의 지폐는 고려말 공양왕 때 당나무 저자를 쓰는 저화라는 거죠. 당연히 화폐 유통이 부진, 잘 안 쓰여. 그래서 조선 초 태종 이방원이가 고위공무원한테 의도적으로 저 지폐를 쓰게 하려고 금류의 일부를 현물이 아닌 지폐류까지 지급하는 일을 보이는데 여전히 안 쓰여.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화폐 유통이 부진해. 왜? 자급자족의 농업사회는. 그리고 세 번째 할 것이 해무역 활동도 하는 지도 해석인데, 근데 고려 경지사의 핵심이 이 세 가지야. 첫째,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 두 번째, 화폐 유통 문제. 세 번째, 해외무역 문제. 해무역과 관련해서는 고려라는 나라가 고려 전기에 송과의 무역을 하는데 육지가 아닌 바다, 해상 활동이 활발하다. 해상 활동이 활발한 이유가 뭐냐? 북방민족, 즉 거란 여진, 북쪽에 있는 민족들, 거란 여진이 육상 진출 차단으로 거란 여진족이 육지로 가는 걸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바다로 갔다요. 북방민족의 육상 진출 차단으로. 그래서 해상 활동이 활발하다. 두 번째, 고려가 송과 무역을 행한 이유. 비단, 서적, 약재라는 물품이 수입되는데, 그래서 비단과 약재로 대표되는 경제적 목적, 서적, 책자로 대표되는 문화적 목적. 고려라는 나라가 송과를 무역한 이유는 경제문화적인 의도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 엎으면, 뒤집어 엎은 게 3번이요. 송은 고려에게 왜 했느냐? 딴 시각으로 얘기하면 송나라가 문화 대국이고 고려가 송나라보다는 이 약국이야. 그걸 고려 시각에서 보면 고려가 문화 대국이고 거란족, 여진족, 일본이 약소국이야. 이러니까 송나라 입장에서 보는 고려나 고려 입장에서 보는 이민족이나 같은 시각이야. 그래서 고려가 이민족과 무역을 한 이유는 뭐냐? 경제 문화 빼면 되지. 정치. 사회는 국내 문제고 정치. 이걸 다른 시각으로 다시 표현하면 군사. 정치 군사적 목적. 고려가 송과 무역하는 이유는 경제 문화. 송이 고려하고 이 교육하는 이유는 정치 군사. 고려가 거란족, 여진족, 일본과 무역하는 이유 정치 군사. 그렇다고. 자, 그게 고려왕조 500년 경제사의 핵심이야. 토지제도, 그리고 화폐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해무역과 관련된 얘기에 해당하는 12문제. 1. 다음은 고려시대 토지제도 변천 이식이다. 가에 들어갈. 가란 앞뒤를 보면 뭐야? 처음 시자, 시정전식과 이러는 거죠. 그 시정전식과 관련해서 맞는 것. 1. 수신전 휴량전 명목으로 토지가 세습되었다. 수신전 휴량전 명목으로 이 수신전 부인한테 지급하는
휴량전, 자녀한테 주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조선조 과전법에서 나타나는 얘기야. 고려 전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인품이라는 다소 추상성,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게 시정전식과죠. 그래서 인품이 빠지는 고칠겠자 20년 만에 개정전식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맞네. 3.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는데 매매, 상속, 기증, 임대가 가능하다. 관리한테 준 거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뭘 줬다고?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상속, 기증, 임대 이게 불가능해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걸 수조권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세금 받아먹을 수 있는 권리. 사급할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니고, 매매, 상속, 기증, 임대 이거는 소유권일 때 얘기고. 그래서 3번 문항은 앞에는 맞는데 뒤가 틀려. 4. 수도인 개경과 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시정전식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전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맞는 건 2번 문항 하나. 시정전식과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2. 시기적으로 다음 가, 나 사이에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고려태조왕건이 역분전. 나 문무양반 및 군인전식과를 개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10세기 말 목종 때 개정전식과. 그러면 그 중간에 껴있는 게 시정전식과지. 그 중간 시기하고 관련해서 1. 거란의 침입으로 토지가 황폐하였다. 나는 10세기 말 목종 때 뭐라고? 개정전식과야. 그럼 거란 침입은 1차 침입이 그 목종 앞에 있는 성종 때야. 그렇지. 1차 침입이 서희가 활약하는 이때는 토지가 황폐하고 그럴 정도 상황은 아니야. 왜? 이 서희가 세치열을 잘 놀려서 잘 타결을 받거든. 예. 그래서 거란의 침입으로 토지가 황폐해졌다. 이건 11세기 현종 때 거란 2차, 3차 침입에 해당돼. 이때는 수도 개경까지 몰려왔었거든. 3차 침입도 2차, 3차 침입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건 10세기 말 목종 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 2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고려태조왕건에서부터 나 10세기 말 목종 사이야. 이 문신우대 문취주의가 강화되자 무신들이 발반하였다. 무신이 아니야 무신들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뭐야? 무신정변. 3. 음소화 농장을 배경으로 권문세족이. 권문세족은 고려후기 원간섭기에 등장한 이들이야. 전혀 거리가 멀고. 4. 관리들의 등급 관등체계가 정비되고 공무원의 복장제도 공복제가 마련되었다. 공복제는 어느 임금이라고? 4대 임금 광중이야. 내가 기출해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는 건데 역사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혁명 이외에는 없어요. 거의 드문 얘기인데 고려의 태조제도가 역시개격 이런다고 그랬어. 고려 태조왕건이 역분전 그리고 5대 임금 경종 때 처음 시자 시정전식과 역분전은 공로에 입각해서 시정전식과는 공로가 변형된 인품 여기에다가 관리들의 등급에서 관품이라는 게 추가가 된다. 그럼 관품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요건 요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4대 임금 광종이 왕권 강화하는 사람 광종의 공무원 복장제도에서 관복 즉 공복제의 마련이라는 게 있다고. 관리를 서열화했어. 자단비농 이렇게 4개 등급으로 4등급 체제로 자단비농이라는 이걸 묻는 거예요. 대개 물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없어. 광종의 공복제 마련으로 대표되는 관리 서열화, 왕권 강화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품이라는 게. 예?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이렇게. 그랬다가 20년 만에 고칠겠자. 목종임금의 이 개정전식과 이래. 그럼 여기서 요 인품이 빠진다고. 이제 관품이 18개 등급.
18분계로 가고 더더욱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얘기지. 왜? 요 중간에 누가 있냐? 중앙집권의 기초를 마련한 일을성자, 성종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 없어. 노력을 결과에 항상 한다고. 그랬다가 11세기 중반에 다시 경자. 이 문종임금. 이건 역시 문종의 전성기 노력이 있는 거예요. 중앙집권을 확립하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현직관리 위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지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어. 대개의 고려 토지제도의 사이름으로 보면 얘야, 얘. 황조. 그래서 이렇게 냈어. 그래서 해당하는 것 4번. 광족의 공무원 복장 제한, 공복제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3. 다음 두 토지 공통점. 5품 이상 고위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 자손에게 세습이 가능하였다. 물론 사고 파는 건 아니고,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건 아니고 수조권을 세습할 수 있다고. 5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 자손에게 세습이 가능하였다. 이걸 뭐라 그래? 공음전식과 줄여서 공음전이지. 공공기관이 국가에 세운 그 공로를 인정하여서 토지를 주노라 해서 공음전이 돼. 두 번째는 6품 이하의 하급관리자 자리에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 이건 한인전, 이렇지. 미관직자. 이 두 토지제도의 공통점. 1. 매매, 상속, 기증, 임대. 이건 소유권적인 얘기고. 2. 관인, 즉 다른 말로 관리 신분이 세습과 관련이 있다. 즉 고려가 귀족 중심 사회,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어. 그래서 해당하는 건 2번. 3. 유가족의 생계대책 마련. 이건 조선족 과전법의 수신전, 휴량전 얘기야. 아니면 고려로 따지면 입부자, 나눌분자는 뭐가 있고? 구분전이라는 게 있고. 4. 국가에 전공을 세운 사람한테 지급하였다. 공신전. 그래서 지문과 관련된 건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관리제도 유지. 다음 문제 4. 가나정책의 실시 공통 배경. 문종 30년 현직관리가 아닌 자를 지급 대상에서 뺐다. 경정전식과제. 조선 세주 12년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지급하였다. 일컬어 직전법. 둘 간의 공통점은 뭐야? 현직관리지. 현직관리를 대상으로 한다. 왜? 토지가 부족하니까. 전현직에서 현직으로. 해당하는 것 2번.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여서. 고려이 문종임금의 경정전식과 현직자 위주의 토지제도. 조선두 세조 현직자에게. 이렇다고. 공통점 현직관리. 전현직 다 주면 좋지. 그런데 토지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 5. 다음 정책이 시행된 시기 사실로. 다음 정책이 시행된 시기란 어느 때야 이게? 거기 셋째 줄 보면 의염창 하는 찾아갈 근거가 있어요. 누구? 14세기 초반에 충선왕. 그렇지? 충선왕의 개혁기구 사리만. 돈 있어야 개혁하니까 재정기관 의염창. 소금 전매제를 행하는. 그래서 14세기 원간섭기의 충선왕 때 얘기. 즉 원간섭기 이렇다고. 1. 철제농기구가 널리 보급되었다. 이건 초기철기 이래로. 2. 이암이 중국 농서인 농상지배를 소개하였다. 원간섭기. 충정왕이라는 왕인데 충정왕까지는 필요 없고 원간섭기. 3. 반농사에서는 조, 보리, 콩의 2년 사이에 세계 작물을 돌려짓는 2년 3작이 널리 유행하였다. 이게 어느 때요? 2년 3작의 윤작법, 즉 돌려짓기 널리 유행하였다. 어느 때요? 조선 전기야. 국사교육과서가 고려는 뭐라고 그랬냐?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이런다고 그랬어. 점차 보급. 그러다가 조선 전기에 가면 널리 유행했다. 즉 일반화됐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표현법에 차이가 있다고. 조심해야 돼. 3번 문항은 조선 전기야.
3. 삼안통보, 해동통보 등 동전을 만들어 유통시키고자 했다. 이건 대각사 의천으로 대표되는 고려 중기 12세기. 숙종 때, 숙종 예종하는 12세기.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건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다음, 문제 6.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업무. 다음이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사, 정한 뒤에 각 주연에 나누어 부각해야 한다. 이게 광종임금이 만들어 놓은 주와 현이 공무를 부과해야 된다는 주연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956년에. 두 번째, 각 주연에서는 속현 등의 일을 할당하고 부과된 것을 향리들이 집질마다 공무를 매년 정기적으로 거둔다. 필요시 수시로 별공도 거둔다. 합쳐서 뭐 얘기야? 공물납부, 공납제도에 관한 얘기지. 현물납부제도, 호, 집을 대상으로 한 현물납부제도. 자, 그 공납제와 관련하여서 얘기야. 공납제와 관련하여서. 기억, 마을의 호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호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니은, 논밭의 면적 비옥한 정도를 파악할 필요 없다. 이건 전세, 토지세일 경우야. 공납하고는 관계가 없어. 디귿, 물품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 현물납부 제도다. 한겨울에 수박 가져와라 이러면 폭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시기 필요성이 있다고. 리을, 부과할 군포양, 군포양 이랬으니까 이건 군역제도와 관련된 얘기고. 세제가 달라. 리을은 토지제도고 리을은 군역제도고. 공납에 해당되는 건 기역과 디귿. 기역과 디귿. 즉 2번이래. 다음 문제 7. 가, 라, 관직 재임 당시 최충이 국가로 받은 경제적 대우다. 해당하는. 먼저 가, 수뷰직이 있었다. 종육품 이러는 것. 1. 공음전을 받았다. 공음전 지급 대상은 1에서 5품이야. 소위 귀족. 이 사람은 6품이라 해당이 안 돼요. 2. 나, 한림학사. 한인전을 지급하였다. 한인전은 6에서 9품이야. 저 사람은 4품이라 또 안 돼. 다, 간이대부를 하였다. 전지, 시지 및 녹봉을 함께 지급받는다. 되는가? 전지, 시지 및 관료로서의 녹봉, 급료를 받고 그리고 품위유지비에 해당하는 전지와 시지를 받는다. 되죠? 그래서 전시과야. 그럼 되네. 4. 라, 정산품. 우산기 상서 이런 거. 경정전시과에서 토지를 지급받았다. 경정전시과는 어느 임금이라고? 문종. 그런데 라는 앞에 덕종초 이렇게 돼 있어. 문종 앞에가 덕종이야.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 시기가.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자, 여기까지가 주로 토지제도 얘기고. 8번. 고려시대 농업에 관한 얘기다. 틀린 거.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이 틀린 거예요. 1. 가. 2년 3작의 윤작법 보급과 관련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땅이 영양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돌려짓기가 효과적이다. 이는 뭐 이용의 효율성 이러는 거야. 즉 죽으라고 24시간 노동을 시키면 애가 퍼져. 그러니까 한 번 농사 짓고 한 번 쉬고 이런다는 얘기야. 나름대로 효율성을 노린 거지. 2. 이양법이 즉 모내기가 남부 일부 지방에서 보급되는 것하고 관련해서 이는 노동력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지? 즉 김맥이라 불리는 잡초 제거 작업 횟수를 줄여요. 이양법이 대폭적으로 줄여요. 다 비료로서 가축 뒷걸음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는 토지 비옥도가 높아지게 된다. 즉 땅이 뭐 가축 배설물을 받아먹고 이 영양분을 높인다. 그래서 비옥한 정도를 높인다. 가능한 얘기지. 4. 라 고려말 이암의 농상집욕 원나라는 없어 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정리하였다. 우리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정리했다는 것은 조선조 세종이겸 때 뭐야? 농사 직설이에요. 조선 세종 때. 이 농상집에는 원나라 농림부가 쓴 거야. 그래서 우리 실장하고는 안 맞아.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9. 고려 중기 어느 농민의 이 생활상이다. 나이가 40이 된 농민인 갑돌이는 토지 2개를 농사짓는데 그중 한 개는 자신이 소유며 즉 자작무지라는 얘기야. 한 개는.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한다. 소작을 한다. 이 소리지. 그리고 갑돌이가 소유한 그 한 개는 관리 의병위의 수조권 땅, 즉 과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다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의병인에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세금 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관계는 부인이 일찍 죽고 자식은 이남 1년대, 장녀가 20살, 장남이 17, 차남이 14세다. 즉 그럼 정남이 몇 명이라는 얘기요? 2명이지. 본인하고 장남 17세. 여성은 해당 안 되니까. 2결의 토지를 경작해. 한 결은 자작지고 정리해보면 정남은 2명이고 이 상황이야. 자, 그에 대한 얘기. 1. 가족 구성원 중 2명만 국가의 부역에 동원됐을 것이다. 그렇지. 정남이 2명이니까. 2. 사회 관습에 따라서 자녀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렇지. 조선 전기까지는 자녀 균분위 원칙이라고 했어. 2.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납부한다. 그렇지. 그런데 의일병이라는 관리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국세청에다 줄 필요 없고 관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관리가 되게 와서 받아가. 4. 빌려서 경작하는 토지에서는 수확량의 절반을 조세로 낸다. 수확량의 절반을 이 조세로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빌려서 경작하는 토지는 뭐요? 소위 요즘 말하면 임대료만 주면 돼. 지대만 주면 돼. 지대. 세금이 아니라 조세라는 표현이 틀렸어. 수확량의 절반. 이건 되는데 조세로 하는 표현이 틀렸어. 지대로 이라든지 아니면 소작료로 이라든지. 세자, 세란, 가진 자와 국가와의 관계가 세야. 국세청 세무서. 그렇다고. 세자는 함부로 안 써요. 그래서 그 4번 문항이 틀렸네. 다음 문제 10. 다음 사원경제, 사찰. 귀족들이 자기 가문에 절을 짓고 이걸 비보사찰이라고 그래. 돌비, 돌보. 자기 집안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백제 말기의 의자왕 때 사택지적이라는 상자평 국무총림을 역임한 사람이 비보사찰을 졌다고. 그래 놓고 그 앞에다가 비석 세웠잖아. 사택지적 비라는 거야. 그것도 비보사찰이야.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승려들이 신분을 권유시켜서 절의 돈과 곡식을 각 주군의 장리, 즉 이자, 높은 이자. 높은 이자를 놓아, 즉 고리대를 했다는 얘기지. 세 번째, 사원에서는 지금 부역을 피하는 무리들이 부처 이름을 결고 돈놀이를 하거나 농사, 축산을 업으로 삼아 장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불교의 세속화 현상이죠. 나라가 망주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그 고려 사찰경제에 관하여 기억, 고리대를 불을 축적한 것 같다. 그렇죠. 니은, 배, 기와 등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것 같다. 어디? 사찰에서. 왜? 사찰은 사찰 불교용품과 관련해서 수공업자가 있어요. 왜? 목탁 만들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장사로 이용했다는 얘기지. 디귿, 경보를 운영하면서 경보를 운영해. 불경 간행을 위해서. 빈민을 구제했다. 이게 틀렸지. 경보란 불경 간행을 위해서. 불교 서적. 디엘, 사원전은 국가 재정 수입의 근간이다. 사원전하고 국가 재정 수입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사찰 재산이지. 사찰 재산. 그래서 해당되는 건 기업권이. 즉 1번이래. 다음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폐가 옆에 글씨가 써있네. 소은병이래. 은병은 12세기 숙종 때 나왔는데 이게 너무 고액이라 잘라 쓰는 거예요. 소은병에서 이 원간섭기, 충해왕이라는 왕인데 왕 필요 없고 원간섭기. 1.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시기다. 되는가? 병난도, 푸른 물결의 나루터다 하는 뜻이 병난도인데 고려의 이 국제무역항이 어디라고? 이 수도인 예성강에서 70리 떨어져 있는 병난도야. 맞아. 2. 동시전이 설치되어서 동시전은 6세기 신라 지중왕 때 설치한 거야.
지중왕 때 얘기야. 3. 광산경영의 전문가인 덕대가 출연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연사야. 전문 경영자. 광산. 4. 일정액수의 소작료를 내는 방식. 일정액수의 소작료를 내는 방식. 이거 뭐야? 조선주기 등장한 도조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어. 1번을 제외하고. 맞는 건 1번이래.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울산항. 본래 이름이 개운포인데 울산항이래. 고려 국제무역항 병난도. 그렇다고. 12번. 고려의 대무역이다. 틀린 거. 이건 앞에 정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1. 아랍 상인들이 거기 아라비아라고 써있으니까 아랍 상인들이 고려로 들어와 수은, 향료, 산호라는 보석들을 팔았다. 그렇죠. 2. 일본으로부터 은구리를 수입하고 식량과 면포를 수출하였다. 돼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뭐라고? 중요한 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유황이지, 유황. 황. 화약목이 주재료가 되는 황. 지진기후대에서 등장하는 유황, 수은 이런 게 들어와요. 은그리가 아니고. 그리고 식량 면포가 나갔다. 나간 건 뭐냐? 고려로 대표되는 인삼. 그리고 식량, 즉 곡식. 그리고 고려가 더 문화 상위국이니까 서적, 책. 곡식, 인삼, 서적 이런 게 나가요. 틀렸어. 3. 송으로부터 비단 서적 등이 수입되고 종이, 인삼 등이 수출되었다. 이건 맞네. 4. 거란 여진은 은무피 등을 가져와 농기구, 식량 등으로 바꾸러 갔다. 그렇고 틀린 건 2번 문항이지. 이게 중세, 즉 고려 경제사의 장면이야. 중요한 건 첫째, 전시과로 대표되는 토지제도. 두 번째, 화폐유통과 관련된 얘기. 세 번째, 무역. 이게 이 핵심이야. 주로 요 안에서 출제를 해. 출제를 하는 게. 그리고 중세문화 이런데. 중세문화사. 중세문화사 곧 정리. 이건 양이 많을 수 있어. 그냥 간략하게 줄였어. 첫째, 고대에서 얘기하는 풍수도참. 신라 말에 들어온 도선에 의한 풍수도참. 이 땅이 재수 있냐 없냐를 내일에 운명하고 빗대요. 이런다고. 풍수도참. 그리고 중요한 역사소설. 역사소설은 좀 이따 할게. 그리고 불교의 특징. 고려 불교는 통합을 노력하는 시기야. 요즘 말해 통불교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고려 초 광종, 그리고 고려 전기, 그리고 대학사 의천, 고려 후기 진울 이런 사람으로 대표되는 불교 통합의 시기야. 그 세 개가 핵심인데 그중 역사소설. 옆에다가 역사학계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자주사관이라고 그래.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역사를 바라다본다 해서 자주사관 이러는데 이걸 풀었으면 민족주의 역사소설.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다본다. 이 자주사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얘기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주사관은 어느 때 나오냐?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고 쳤을 때. 그런 거야.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시대 때 당나라라든가 고려 때 송나라라든가 조선의 명나라라든가 이런 나라한테 진 건 해당 사항이 없고. 왜? 이건 덤빈 우리가 멍청한 놈들이니까. 우리보다 더 힘없는 나라한테 곧 싸워서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하고 싸워서 졌을 때 옛날이요. 옛날엔 나도 잘 나갔는데 이 얘기요. 이래서부터 12세기 고려 중기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 오랑캐한테 진 적이 없어. 소위. 그래서 최초로 진 게 어느 때냐? 고려 후기요. 12세기 후반 13세기. 누구? 몽골한테 깨진 거. 편의상 13세기. 몽골에게 진 거. 그래서 옛날이요 해서 민족주의 역사소설이 처음 등장하네. 그랬다가 13세기 등장하고 14세기 고려말 외세가 찝쩍거리긴 하는데 진 적 없고 조선왕조 15세기 역시 진 적 없고 16세기 말 외란 17세기 호란 해서 외란 호란 양난 그렇다고. 그래서 옛날이요 또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놔두고 세 번째 조선 후기
17, 18세기 뭐 양난으로 인하여 민족주의 역사소설이 등장하네. 그리고 17, 18세기 19세기 외세가 찝쩍거리긴 하는데 진적 없고 20세기 확실하게 지치. 그래서 일제시대 20세기 뭐 일본 제국주의 일제한테 이게 민족주의 역사소설이 나오는 논리야. 우리가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오랑캐한테 싸워졌을 때 이 기본이야. 그런데 이렇게 얻어 터진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잘 나간 때도 한번 있어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잘 나간 때인 조선 초창기, 초기 한글을 창제할 정도로 잘난. 그래서 15세기인 조선 초기. 이건 스스로 긍지를 갖는 마음에서 작은 시인이래. 요 네 시기가 민족주의 역사소설, 소위 자주사관이야. 요때 나온 역사소설들이 중요해. 요때 나온. 그중 첫째, 고려 후기 역사소설. 그건 고려 후기가 무신집권기하고 원간섭기로 갈리니까 이걸 나눠야 된다고. 무신집권기에 고구려처럼 달라가보자. 그래서 뭐? 이규보의 동명항편한 역사시가 등장하지. 동명항편이라는. 그리고 너희 중국 스님만 잘난 게 아니라 한국 스님도 잘났다. 발해 동쪽에 뛰어난 스님, 우리의 뛰어난 스님에 관한 그래서 해동고승전이라는 게 등장하고 민족주의적 시각을 배경에 깔고 그리고 1270년 개경환도 직후에 원간섭기에 우리 민족 시조라는 단군을 강조하는 일련의 삼국유사. 연이어서 신진사대분 이승의 중국 황제와 우리 왕을 운문, 즉 시의 형태로 비교하였다. 정홍지. 이들은 단군조선 개성의식이 있다. 즉 단군실화를 시키고 있다고. 그리고 이들은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시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고구려 개성의식을 보이고 가장 잘 묻는 게 처음 등장하니까. 다음 조선 초기 우리나라 잘났다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15세기 반 성종임금 때 뭐 서거정의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동국 통감이라는 최초의 통사 요약서. 서거정으로 대표되는 동국 통감. 그리고 조선 후기 여긴 실학 역사소설, 실학자들이 그 대표적으로 이익의 논리를 약간 수정해서 정리한 그의 제자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단군을 민족 시조로 보는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있죠. 일명 삼한정 통론 이러는 거. 기존 역사학계는 우리를 민족의 출발점을 기자로부터 봤는데 얘는 기자를 인정하되 출발선을 단군으로부터 봤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삼한정 통론. 이게 가장 대표적이요. 물론 이거 말고 여러 권 있는데. 그리고 일제 때는 이건 뭐 길게 얘기 못하니까 단재 신채호 정통 역사학자, 그리고 양묘학자, 유학자인데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백암 박은식, 그리고 젊은 역사학자 역시 양묘학자 정인보, 이런 사람들. 이게 민족주의 역사소설이야. 그 원칙이 말하고 오랑캐한테 졌을 때, 오랑캐한테 졌을 때. 이게 내 나라 내 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역사소설 하는 거야. 필히 기억해야 돼. 자주사관 이런 거. 오랑캐한테 졌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랑캐한테 졌을 때. 그렇게 기억하면 돼.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이거야 뭐 조선 초기는 그렇고 우리나라 잘났다는 훈민정음 한글 창제로 유명한 때 그렇다는 얘기야. 잠깐 쉬었다가 중세문화 그 20문제 풀게. 쉬었다 합시다.